이게 근대로 와서 20세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처럼 극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인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미라클 오브 한 리버라고 하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바로 이어가지고 6.25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파탄이 났는데 거기에서 뭐 50년 60년 안 돼가지고 한 기적을 지금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선진국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진국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역할을 해라. 자꾸 이렇게 압력을 주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선진국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에 들고 그 다음에 세계 브랜드에서도 10위가 되고요. 군사력도 6위, 7위 정도가 됩니다. 모든 게 그저 10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혁명. 그러니까 이 엘고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서양으로 가서 서양에서 문명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게 첫 번째 혁명이고 두 번째도 뭐냐면은 지금 한국이 디지털 혁명, 디지털 리볼루션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만 미래를 살고 있다. 한국은 SF 영화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다. 지금도요. 이 통합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트래픽 시스템이 환승이라는 걸 못해요. 유럽 가면은 이게 환승하는 역할을 제대로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카드 한 장으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타고 뭐 다 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1위에 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스마트폰 점유율.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몸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스마트폰도 굉장히 큰 수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거, 집에서 보는 거 세계 TV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생활 가전이라고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탁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건조기 뭐 이러한 한 10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게 전부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삼성, LG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미국의 모든 가정은 한국의 삼성과 LG의 제품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문명의 어떤 이기들 이런 게 해서 이 고대로부터 이제 한국의 어떤 문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것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컬처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냐면 코리아 컬처를 합쳐가지고 그냥 컬처라고 해요. K 컬처, K로 된 컬처라고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류가 2000년도에 이제 한류라는 말이 있었고 한일 월드컵이 있고 겨울 연가가 2002년에 방영이 되고 유튜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컨텐츠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컨텐츠가 전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뭐냐면 어렸을 때 2011년에 우리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시아에서만 머물렀었는데 이게 유럽으로 나가서 유럽에서 뭐냐면 콘서트를 하는데 한류 팬들 하루만 더 해달라. 하루만 하지 말고 하루만 더 콘서트를 해달라라고 하는 시위가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 열풍이 불면서 미국을 진출하게 되죠. 미국을 진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2013년에 방탄소년단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5년 지났죠. 빌보드 1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빌보드 1위라고 하는 건 뭐냐? 올림픽 금메달, 월드컵 4강이다. 이런 큰 성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는 비틀즈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의 공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한국의 공습이다. 한국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 빌보드가 K-팝 놀이터가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들어가게 되고 미나리도 세계 아카데미상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넷플릭스 한류를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190개 나라로 나가게 돼서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내에서 그냥 드라마 영화 찍었는데 그 전 세계에서 그냥 한국이 스타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류 열풍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수백만이 되고 이제 한국을 그냥 알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한국의 역사가 어떤 거냐, 문화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한국어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에는 경쟁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일부분이 있지만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부터 진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 세계가 한국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한국 안에 보물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찾지 않느냐. 이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 안에 있다. 홍익인간 정신 있지 않냐. 너희들은 스피릿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벌써 한 100년 전에 김구 선생은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문화의 힘이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화의 힘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나 가난했던 그 시절에 우리 민족의 주연 배우, 전 세계에 주연 배우가 되어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인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예언자적인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한국의 역사를 이제 바로 알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바로 알고 한국의 정신문화 이거를 바르게 알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